미국 언론이 보수 정권이 들어온 한국 정부를 두고 일본에 경고를 날렸습니다. 일본 정부는 난데없는 경고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심각함을 감지한 일본 언론 중 일부는 일본이 한국에 사과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한 발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외신들은 5년 만에 보수당으로 정권 교체를 이룬 한국의 대선 결과를 전하며 중국과 일본, 미국 사이에서 한국의 외교 안보 정책이 강경하게 바뀌는 전환점을 맞게 될 것에 일제히 주목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북한 문제가 새 정부의 첫 외교 안보 위기가 될 것이라고 지목하는 등 북한 위기 고조를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맞서기 위해 만들어진 미국, 호주, 인도, 일본 간의 안보 동맹인 쿼드 협의체와 협력해야 하며 북한이 남한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할 때 선제 타격해야 한다고 한 윤석열 당선인의 발언들에 주목했습니다. 영국 BBC와 파이낸셜 타임스, 독일 도이체벨레 등 유럽 언론은 보도에서 대북 정책 전환과 한미 동맹 강화를 가장 먼저 예상했습니다. FT는 이전 보수 대통령과 같은 선상에서 윤 당선인은 중국, 북한 접근에 덜 유화적이라고 소개하며 한국은 중국과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미국과 더욱 가까워질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BBC도 윤 당선인이 현 자유주의 지도자 문재인보다 외교 정책에서 더 매파적이라며 그는 북한을 선제 타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제재를 지지한다고 밝힘으로써 자신을 한국의 주요 동맹국인 미국 편에 더욱 서게 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대북 강경 노선을 되살린 한국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인들은 북한에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지역 현안에서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약속하는 보수를 선출했다고 요약했습니다. 역시나 일본보다 미국과의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WSJ는 윤 당선인과의 선거 전 서면 인터뷰에서 당선인이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를 훼손하는 자들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써 미국과 함께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설 것이라고 말한 대목을 소개했습니다. 또 TV 토론에서 당선 뒤 외국 정상 중 누구를 가장 먼저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한 반면 윤 당선인은 바이든 대통령이라고 답한 사실도 전했습니다. 한반도 안보 전문가들의 분석은 보다 구체적입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빅터 차 한국석좌는 9일 윤 당선인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도, 태평양 전략을 한층 강하게 지지할 것이라며 북한과의 대화에 초점을 맞춘 문재인 정부에서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던 한미연합훈련을 늘릴 가능성이 있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 방어를 위해 추가적인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도 예상했습니다. 그는 한국은 미국이 대중국 견제를 위해 구성한 쿼드의 워킹그룹에서 시작해 점진적 가입을 시도할 수 있고 일본과의 관계 복원과 북한 문제에 있어 한미일 삼각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도 한국이 열쇠를 쥐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인 서울지국장이 작성한 보도에서 북한이 윤 당선인의 첫 번째 외교 정책의 위기가 될 것이라고 지목하며 북한이 새 정부가 들어서면 더욱 적대적인 언동으로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자 일본 주요 언론들은 한일 관계 개선에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한국 내 높은 반일 정서를 양국 관계 개선의 걸림돌로 지적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윤 당선인이 대선 TV 토론회에서 대통령에 취임하면 바로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서겠다면서 취임 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이어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만나겠다고 발언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이 과거사 문제와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등 한일 간 현안을 일괄 타결로 타개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NHK는 윤 당선인이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등에 대해 한미일 3국 협력에 의욕을 보여왔기 때문이라고 봤는데요. 당선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일본 내 분위기를 전하는 한편으로 일본 정부가 한국의 정권 교체를 계기로 관계 개선을 추진하겠지만 징용 문제 등으로 양국의 거리를 좁히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은 미국 언론들은 한국이 보수 정권으로 바뀌게 되면서 일본도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며 뒤늦게 일본 언론 중 일부는 한국에 사과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을 빼기도 한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대화를 해서 개선을 할 수 있다면 이미 오래전에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다면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호소하기 전에
왜 지금까지 대화를 해도 개선되지 않고 최악의 한일 관계가 되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야 할 것 같아. 남측은 지금까지와 같은 형태의 대화와 협의를 아무리 되풀이해도 진전되지 않는 것을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시작해야 할 것은 대화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압류한 일본 기업의 자산은 한국 정부가 대신 갚아 그간의 이자를 붙여 반납한다. 이 두 가지는 최소한의 입고 이것이 가능하면 비로소 대화의 개시다. 단 대화의 주제는 레이더 조사 사건의 책임 해명 및 재발 방지 약속. 대화를 시작하고 뭐고 이미 몇 년이고 대화는 다 했을 것이다. 결국 약속도 지키지 않고 정권이 바뀌면 모든 것을 편리한 대로 허사로 만들고 일본이 하는 일은 모두 부정하고 모욕하고 공격하는 듯한 나라와는 무엇을 하든 시간과 노력의 낭비라는 것을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 이제 적당히 새로운 국면에 돌입해야 한다. 그것은 즉 이웃나라와의 관계를 단계적으로 수원하게 거리를 두면서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 예를 들면 대만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 이대로는 일본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대화를? 이번엔 바보 같은 말은 하면 안 돼요. 아무래도 그의 나라는 정권 교체는 역성혁명처럼 생각하고 지난 정부가 한 일이니 우리는 모른다가 되니 곤란합니다. 정책 전환은 이해하지만 그에 따른 책임에 대해 너무 무관심하고 제멋대로입니다.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산적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고 타협하고 합의한다고 해도 또 정권이 바뀌면서 백지가 되면 대화할 의미조차 없습니다. 우선은 그 브리프인지 트렁크인지 더욱 구체화한 일본과 대화하기 위한 국내 정책의 변환이 급선무입니다. 일본은 위안부도 모집 공도 수출 관리 강화도 모두 구체적으로 한국 정부에 전하고 있습니다. 다 국내 문제이니 정부가 국내에서 해결하라고. 이야기는 그리고 나서입니다. 그 정도로 한국 정부는 신용을 잃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가 나빠지는 건 결코 나쁜 게 아니지 않나요? 오히려 정상적인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필요한 것은 대화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물의 진전. 우선 분단된 국내를 정리하는 일. 근소한 차이로 이긴 대통령으로선 쉽지 않겠지만 그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우선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를 하고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며 대한 수출 규제와 현금화 조치 문제 등을 먼저 동결하자고 제의한 뒤 한일 양국이 협상을 진행하면 된다고 제안된 건인데 이것으로 논의의 10위뿐만이 아니라 일본 측으로서 신뢰를 얻는 공정하고 새로운 해답을 내는 것. 수출 엄격화를 규제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는 아무것도 할 말이 없군요. 그리고 현금화는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므로 동결이 아니라 폐기가 타당하지 않습니까? 기시다 씨의 오늘 국회에서의 야당과의 답변을 보는 한 불안해서 견딜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언론의 일본 정부 경고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입니다. 대한저널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